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재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요, 1월 14일 그리고 15일 현지 시각에 나왔었던 이 로이터 뉴스 영상 중에서 우리가 좀 매크로적인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5가지를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영국과 미국의 이 장기 국채 금리, 오늘은 그래도 CPI가 잘 나와서, 참고로 오늘 16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CPI가 잘 나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데요.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국채 금리였었죠.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네, 여기서는 뭔가 이제 소리가 안 나오기는 하는데, 뭐 영국이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 issue for the 30년 국채 UK 수익률을 is the concept of 네, fiscal 찍고 headroom 있다. 그런 and the 이야기예요. fact that there isn't very much of that in the UK budget now, especially with higher rates. So it makes a lot of the spending plans for the current tax rates that Rachel Reeves announced in the budget back in October, it leaves a lot less wiggle room there. 네, And 여기서 so it 한번 makes the 멈추고 들어볼 prospect now. 텐데요. 중간에 첫 번째 줄에서 이 physical headroom이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physical headroom은 재정 여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 이 대강 이 영국의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부족함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금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10월 예산안에서 레이첼 리브스 나왔었죠. 이분이 영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79년생이신데 이효리님이랑 동갑이세요. 이거 되게 그냥 삼천포 얘기였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분이 발표를 했던 이 현재 세율에 따른 지출 계획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틀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 금리가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참 채권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주가 지수 그리고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자본은 더 높은 자본 환원율,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한마디로 투자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게 나오는 곳으로 자동적으로 이동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2025년 현재 이 문제의 근원지는 바로 여기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영국 그리고 미국에 있습니다. 이 영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요, 15일 기준으로요, 이 고점 기준 5.46%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1998년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정말 거의 한 30년 만에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또 영국 10년물도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4.8%까지 상승하면서 2008년 이후 언제였죠? 경제 위기 때였죠. 이때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파운드와 가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바닥입니다. 역사적 바닥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국채 금리도 CPI가 나오기 전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24년 9월 미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3.6%대였거든요. 와, 정말 불과 한 4개월 전인데 이런 시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지금 봤을 땐 낮은 그런 국채 금리죠. 고작 4개월 만에 이제 CPI가 발표되기 전에 국채 금리가 거의 5%를 바라보는 수준까지 갔었으니까 단 4개월 만에 금리가 1.2%포인트 폭등한 거예요. 정말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몇몇 있거든요. 제가 이제 후더봤는데 일본, 프랑스, 독일 어떤 느낌 드세요? 맞아요. 다 똑같은 경제 선진국들이 지금 마찬가지 상황에 좀 직면을 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우선 우리 언론에서 다루는 또는 증권사에서 다루는 표면적인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면 당연히 관세를 부과하게 될 거고, 물론 중간에 이제 좀 약간 약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최근 나오고는 있지만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여러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좀 더 재점화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담감들이 국채 금리를 과열시키고 있는 것도 물론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상황의 특수성에 의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비슷한 스케일의 사건들이 항상 이 정도의 국채금리 급등을 불러오지는 않았었어요.
조금 더 매크로적인 이유를 찾아봐야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뭐 10년물은 10년 만에 2008년 이후로 최고치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 안 동안 이 정도 트럼프 당선 이슈 같은 정도의 충격을 주는 이슈가 과연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일이 갑자기 터지느냐? 그렇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예상을 하셨겠지만 지금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건 증시가 과열됐다는, 조금 더 나아가면 대규모 자금 이탈이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어떤 그런 전조 증상으로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실제로 2024년 작년에 이 뉴욕 증시가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지금 증시에 지나치게 좀 많은 자본이 유입이 됐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로 자금이 이탈하니까 계속해서 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됐고 그것 때문에 연말에 참 어려운 상황들을 보냈었죠. 한마디로 지금 뉴욕 증시의 자금이 포화 상태라는 건데 사람들이 작년부터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 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갔겠죠. K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거랑 동일하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 금리가 반대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요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열된 증시가 붕괴되기 이전에 실제로 채권 금리가 폭등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제가 간단한 그런 이전 사례들을 보자면은 닷컴 버블 사태 직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권 금리가 장기물 위주로 폭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비교적 최근이죠.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도 이전에 이렇게 채권 금리 급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다행이게요. 오늘 CPI가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살짝 부합,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는 오히려 하회를 하게 되면서 이런 어떤 버블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 그런 고민 걱정들을 많이 좀 줄여주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채권 금리 이제 20일이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까지 약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당선 직후에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뉴욕 증시가 이대로 쭉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 장밋빛 전망이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그대로 쭉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채권 금리의 중요한 점을 시사를 해주는 바였고요. 이 나머지 내용도 한번 쭉 살펴볼까요? Now that the market has latched on to this, it makes the prospect of forcing her hand, whether it's further tax rises or I think probably cuts to spending and revisions to the spending plans in the budget, much more likely because simply you've just kind of run out of that fiscal headroom that she was talking about that she's kind of relying on for potential easing down the line. That's what seems to be gone.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마지막 내용을 봤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뭐 latched on 이런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이 latched on은 달라붙다,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작이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그녀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 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정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정말 재무부 장관을 하시기에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시고 굉장히 또 젊은 분이신데 이런 문제를 직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이건 또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요? 그렇죠. 세금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뭐 지출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산안에서의 지출 계획을 아예 삭감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변경할 만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채권 금리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요.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이런 투자자들의 고충이 많아지지만 국가의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하방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가요. 이렇게 미래의 재정 여유를 뭔가 우리가 아까 배웠었죠. physical headroom, 이 재정 여유를 활용해서 상황을 좀 완화하려는 계획이 더 이상은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의미를 한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이 국가의 경제 근간이 좀 흔들리고 있다. 국가의 예산 집행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발적으로는 정책들이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 정책이 단행이 돼야 되고 저 시기에는 저 정책이 단행이 돼야 우리가 설계한 그런 어떤 국가의 부채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예산 집행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이런 어긋남, 잡음들이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는 거, 지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게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 어떤 증시 과열 신호, 버블 신호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들이 자주 왔었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